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우리 지역 광역 의원 만나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김성남 경기도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의원님 먼저 시청자분들께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의 농정해양위원장을 맡고 있는 포천 출신 김성남 의원입니다. 우리 1397만 우리 경기도민 여러분과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네, 그 의원께서는 이제 포천 출신으로 포천시 의원과 재선 도의원 지내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거 의회와 한번 비교해 보신다면 요즘은 좀 어떠세요? 그 과거에 보면은 이제 제가 9대 때 네. 이제 포천시 2대 의원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에 9대 하고 10대 졌다가 네네. 11대 들어왔는데 뭐 코로나 현상으로 인해서 그 굉장히 어렵죠. 경기도가 특히 지금 뭐 세수도 잘 안 고치고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고 그립니다. 그래서 네. 제가 9대 때 할 때하고는 전혀 아주 다른 그 양상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네. 의원께서 앞서 이제 인사 말씀에서 말씀 주셨는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으로도 네네. 활동을 하고 계셔요. 농정해양위원장으로서 현재 포천 지역 농업 상황 평가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그 저희 포천은 그 쌀 재배를 많이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사과, 사과, 그다음에 포도 농사는 이런 주업을 그렇게 하고 있고 네. 이제 축산이 크죠. 축산. 대한민국에서 또 경기도에서 축산이 최고 큰 도시인데 네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그 곡물가가 폭등을 했잖아요. 원유값이 또 올랐잖아요. 네네. 그래서 막 거의 한 30-40% 이렇게 폭등을 해서 지금 뭐 비료값도 오르고 그래서 굉장히 포천시뿐만이 아니라 경기도도 어렵고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어려운 상황들 언급해 주셨는데요. 농정해양위원장으로서 이제 역할도 중요하실 것 같아요. 네. 어떤 계획 좀 갖고 계실까요? 그 제가 이제 농업을 35년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정계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농정위원장으로 딱 들어가고 나니까는 그래도 우리 농민들이 어려울 때 도와줘야 되는데 네. 예산이 제일 문제잖아요. 예산. 네. 예, 국가적으로는 중앙정부에서는 약 한 농업 예산 2.7%, 경기도는 3.5%, 포천시는 그나마 7% 정도 이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농정 예산이 돼야지 우리가 어려운 농업인들한테 이제 도와줄 수 있는 네. 길이 열리는 건데 그러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농정위원장으로서는 그 지난 6개월 동안에 뭐 도지사를 비롯해서 집행부에다가 네. 최소한 그 농정 예산 5%까지 올려야지 농업인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계속 주문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지금 이제 농정 예산 말씀 주셨는데요. 그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으실까요? 경기미가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우리 경기미가 너무 과잉 생산이 되고 있어요, 사실은. 네네. 그래서 저희가 대체 작물을 좀 재배를 하라. 근데 대체 작물을 재배하면 그 수확이 쌀만큼 안 나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차등 되는 지원 네네. 그런 거라든가 그다음에 축산이 굉장히 지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한우농가는 수치를 보니까 2025년도까지 약 2만 호가 이제 그 폐업을 할 거라고 이렇게 네. 전망치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 결과가 사료값이 오르고 모든 게 오르기 때문에 이제 폐업 상태에 다다르고 있거든요. 네. 근데 경기도는 그 조사료가 또 잘 생산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저 남부지방에서 이렇게 해와야 되는데 그 운송료 지금 뭐 유가도 비싸고 그러니까 운송료가 엄청 오르니까 조사료가 비싸서 네. 그만큼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농기계 무상 지원 예? 이런 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그 실행을 해라. 그래서 집행부에다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축산농가 말씀 주셨는데 최근 구제역 감염 사례도 이제 잇따르고 있어요. 지역 사회도 긴장 상태인데 현재 포천시 구제역 상황은 어떻습니까? 4년 전에는 구제역이 포천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폐업한 농가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 예방접종을 제대로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소독은 잘했거든요. 근데 네. 예방접종을 한 결과로서
지금 4년 동안 이제 구제역이 없어졌다. 이럴 정도로 없어버렸어요, 아예. 그런데 이번에 그 충청도에서 발병이 됐단 말이에요, 연lon가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는 조금 느슨해져서 구제역이 없어졌다 생각을 해서 우리 축산농가들도 방역 당국도 좀 느슨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신문에 보니까 그 농가에서 그러더라고요. 저희 방역 진짜 철저히 했는데 왜 걸렸는지 모르겠다. 네. 그런데 다른 조사에 의하면 그 소독약이 유효기간이 3, 4년 지난 거를 갖고 네.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좀 방심했다. 근데 이제 포천은 다행히 구제역은 발생이 안 됐는데 돼지 아프리카 열병 네. ASF가 터져갖고 굉장히 그 비상이 걸려 있는 상태죠. 네, 알겠습니다. 그 이제 의원께서는 이제 지역 밀착형 의정 활동으로도 유명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소통을 위해 최근 어떤 활동에 좀 주력하셨습니까? 그 이제 우리 지역 정치인들은 그 우리 시민들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뭐 그들의 아픔을 좀 씻어주고 얘기도 들어줘야잖아요. 근데 이제 농정위원장이라는 건 상임위원장을 맡으니까 경기도에 가 있는 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내려오는 경우가 사실은 많지가 않아요. 근데 다행히 이제 우리 경기도의회는 그 상담소라는 데를 둬서 주무관이 있고 거기에 우리 의원들을 대신해서 민원을 해결해 줄 상담관이 배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상담관을 통해서 이제 민원들을 받고 그다음에 저한테 보고하고 의논해서 해결해 주고 이제 지금 그렇게 시스템을 갖추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죄송스럽죠. 지역 주민들한테는 자주 못 찾아뵙고 이제 뭐 이장님 회의에 각종 회의에 행사해도 다녀야 되는데 그 상임위원장이니까 그렇지 못해서 죄송스러워서 아주 틈틈이 계속 그냥 틈만 나면 가서 뭐 저녁이라도 막걸리 한 잔 하면서 이렇게 이제 우리 시민들하고 계속 만나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죠. 네. 네, 그 이제 지역 주민분들 만나면 가장 많이 언급하시는 지역 현안 민원은 뭔가요? 그 제가 보니까는 이제 아주 작게는 네. 그 길을 가다가 보도 부르게 하나 빠졌잖아요. 네네. 그러면 뭐 자전거를 타고 간다든가 노인네들이 보행기 끌고 가다가 최고 권리적스럽잖아요. 그게. 예, 그렇죠. 그런 민원부터 이제 크게는 뭐 교육 문제, 네. 또 더 크게는 예를 들어서 이제 하송우 마산간 도로 확포장 사업인데 10년 동안 지지부진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교통체증이 말도 못하니까 그런 큰 건들 이래서 뭐 여러 건들이 많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많은 또 이제 도움을 또 주셔야 되는 그런 위치에 아유, 그럼요. 계시기 때문에요. 네. 알겠습니다. 현재 이제 엔데믹이 선포되긴 했지만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이제 지역 경제가 많이 침체된 상황입니다. 시민들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민생 안정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민생 안정은 제일 경제적이죠. 경제가 지금 안 좋고 소상공인들이 뭐 장사가 안 돼서 폐업을 하고 창업하는 것도 있지만 폐업이 많지 않습니까? 네. 소상공인들도 문제고 우리 농업인들도 문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엔 중앙정부에서 돈을 풀어야 돼요. 풀어서 우리 광역지자체나 시군에다가 이거를 좀 돈을 줘서 지역화폐 등을 발행을 해서 우리 실질적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줄 수 있는 그렇게 해야지 지역 경제가 좀 살아나지 장사해서 돈 못 벌지 농업해서 돈 안 되지 이래서는 자립심이 없어요 지금 상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다른데 뭐 여러 가지 뭐 사업 이런 게 뭐 길도 뚫어야 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먹고 사는 게 문제인데 여기다가 좀 자금을 좀 풀어야지 않을까 중앙정부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수 경제가 돌 수 있게끔 자금을 풀어야 된다. 그러면, 그런 말씀을. 네.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조금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2022년에 이제 우수 의원 이관왕이라는 영예도 아니셨어요? 네네네. 먼저 경기도청 공무원 노조에서 진행한 의정 활동 우수 도의원으로 선정되셨는데 네. 이 어떤 기준인지 좀 궁금합니다. 글쎄 저도 깜짝 놀랐어요. 156명 중에 4명을 선발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의아했죠. 왜 도대체 제가 거기에 해당이 됐는지 겸손하신 좀, 거 아닌가요? 예, 황송하고 그래서 아니 이게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거냐니까 경기도 공무원 노조에서 마련한 그런 상인데 해년마다 있대요. 네. 뭐 제가 들으니까 삼관왕도 하신 의원님도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뭐 도덕성, 청렴성, 뭐 어떤 일 잘하는 이걸 뽑는데 그래서 아니 그 기준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경기도 공무원 노조들이 다 의회 활동을 모니터링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거기서 뭐 각자의 누구 저거 없이 투표를 해서 뽑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 너무 가문의 영광이죠. 풍성하고 그래서 잘 받았습니다. 감사하게. 네. 이게 또 경기도 일간기자단에서 뽑은 베스트 상임위원장 네네. 뽑히셨어요. 이것도 좀 궁금해요. 어떻습니까? 아니 그것도 이제 이거 베스트 상을 받고 나서 또 연락이 온 거예요. 경기도 네. 일간기자단에서 뽑는 베스트 상임위원장 상이 있다. 그래서 네. 아니 그건 말도 안 되고 난 베스트 상을 받았으니 다른 의원들을 좀 드려라 그랬더니 아 이건 나눠 먹기식이 아니고 그것도 기자들이 투표를 해서 그렇죠. 예. 한 거라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잠깐 얘기 듣고 저도 곰곰이 생각하니까 저희 농정해양위가 좀 그 의원들이 오기 싫어하는 상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문성도 없고 사실은 그런데 이제 거의 아시다시피 양당 대표가 저희 농정해양위에 들어와 있고 부의장께서 또 들어와 계신 네. 즉 일명 상원 상임이라고 이렇게 일거든요. 네네. 아 근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딱 의원님들 다 모셔놓고 상임위 모셔놓고 민주당 6분, 국민의힘 6, 저 포함해서 우리는 오롯이 경기도 농업인들만 위해서 일하는 상임위를 갖자. 네. 절대적으로 정책적으로 헐뜯고 그런 정책적으로 나가는 그런 걸 하지 말자. 즉 다시 말해서 전임 정부, 현 정부, 전임 도지사, 현 도지사 교육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절대 이런 정치적으로 하지 말고 오롯이 경기도 농민만 위하는 농정당을 만들자. 제가 제안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거기서 만장일치가 돼갖고 저희가 이제 농정해양인데 가칭 농정당으로 이렇게 해갖고 네. 그런 거 없이 일만 열심히 하니까 아마 기자단에서 네. 그래서 상임위원장 베스트 상임위원장으로 뽑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중요한 역할을 하셨네요. 네네. 예. 그 의원께서는 이제 포천 소울업 출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포천이 갖는 잠재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포천은 서울의 1.4배에 달하는 그 면적을 갖고 있거든요. 네. 즉 경기도에서 세 번째로 큰 시죠. 그런데 이제 바로 서울 인근하고 의정부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관광 자원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네. 산과 물이 그러니까 산자수려하다 그러죠. 네네. 그래서 관광지도 여러 군데가 있고 그래서 관광 자원을 좀 많이 개발을 해야 되겠고 좀 아쉬운 거는 교육 인프라가 잘 안 돼 있어서 우리 가까운 양주 쪽으로 젊은이들은 많이 빠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많은데 교육 인프라, 관광 자원, 그다음에 우리 서울하고 인접한 우리 농축산인들 그래서 친환경 이 농산물을 생산해서 바로 신선하게 도시민들한테 이렇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장점을 계속 잘 살리면 포천이 이제 또 전철도 네네. 이제 바로 내년부터 공사를 해서 들어오게 돼 있어서 굉장히 잠재력이 큰 포천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필요한 부분들까지 같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그러면 지금 포천이 발전하는데 가장 필요한 부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자립도죠. 자립도. 예, 자립도가 사실은 24% 된다 그래요. 근데 저희가 포천의 공장이 한 7,000개 되거든요. 7,000개요. 네. 예, 그래서 거기 나오는 세수인만 해도 꽤 되거든요. 네. 근데도 자립도가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교육 인프라라든가 관광 인프라 이런 게 좀 덜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어저께도 교육청에서 포천시 직업계 학교 운영협의회 제가 협의회장인데 네. 그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포천의 중고등학교에서 물론 인문계도 좋지만 직업계에서 특성 있게 네. 아이들을 가르쳐서 우리 포천시에서 그들을 취업을 아주 100% 다 해줄 수 있도록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도 네. 학교 관계자들하고 교육청 관계자 모든 분들한테
그래서 교육 인프라가 제일 중요하다. 포천은 꼽을 수 있다면 교육 네, 인프라라고 교육 저는 인프라. 생각을 하고 인구 유입 정책도 인구가 많아야지 뭐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인구 유입 정책도 그저 그냥 베드타운 여기서 잠만 자고 나가거나 아니면 일만 하고 나가서 들어오거나 이러지 말고 포천에서 생활하고 교육까지 다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도심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네, 네, 지역의 네. 한 이슈인데요. 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가 설치가 된다면 경기 북부 나아가 포천시가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세요? 많은 발전이 있죠. 그동안의 정치인들께서 우리 경기 북부 자치도를 굉장히 한다고 공약들을 했는데 한 네. 번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 김동연 지사께서 공약에 놓고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 해서 저희 의원들도 아주 뒷받침이 돼야 되고 특히 포천시에서 기업 아까 말씀드린 기업이 7,000개 기업이 있다고 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 북부가 설치된 데면 제일 혜택 받는 사람들이 기업인들이라고 저는 그렇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포천시는 아주 절대적으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가 생겨서 우리 기업하기 좋은 포천시가 만들어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그 장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네. 네. 그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서는 이제 경기도 의회의 역할도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실까요? 지금 우리 156명 중에 의원님들 중에 그냥 찬성하신 분이 142명이에요. 네. 그럼 거의 찬성이거든요. 그렇죠. 나머지 분들은 반대가 아니고 지역 특성상 아직 찬성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어떠한 그 지자체에서 얻어내려고 시장 군수들이 네네. 조금 찬성을 좀 밀어라 이러는 경향이 있어서 지금 개개인적으로 보면은 의원들이 다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 이제 우리 경기 북부의 의원 모임에서는 아주 이거를 아주 총대 빈다 그러면 안 되지만 앞장서서 예. 아주 적극 추진하려고 필요하시죠? 굉장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좋은 결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네. 그 앞으로 경기 북부와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경기도와 이제 포천시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한 소통이 필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를 위한 노력은 어떻게 준비 중에 있으실까요? 지난번에 경기 북부 특별자치단에서 포천시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도의원하고 그다음에 시청 관계자, 도청 관계자들하고 긴밀하게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천시에서 좀 앞장 좀 서달라. 공장이 많은, 기업이 많은 곳에서. 그래서 어떤 기업인들도 다 찬성을 하고 모든 기관단체에서 찬성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달라. 해서 아주 좋은 의견을 줘서 네. 지금 그렇게 포천시장님하고 포천시 의회하고 그렇게 같이 협력을 해서 열심히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인터뷰도 어느덧 막바지에 들어왔습니다. 의원님, 궁극적으로 바라는 포천시의 청사진 무엇일까요? 소멸 위기에 놓여 있다고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포천시를 바라보더라고요. 네. 사실은 16만에서 15만으로 줄었거든요. 그 이유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교육 인프라 네. 이런 것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자꾸 다른 곳으로 이전해가고 옮겨가고 그러는 것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청사진이라면은 거창하지만은 시장, 국회의원, 시도의원들이 합쳐서 전철도 빨리 들어오게 하고 네. 교육 인프라, 어떤 농업 인프라, 관광 인프라 이런 거를 아주 획기적으로 개발을 하고 계획해서 살기 좋은 포천시를 만들어야지 않나라는 게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민과 포천 시민들께 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어느덧 11대 도의원이 된 지 1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경기도민과 포천 시민 그리고 농업인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농정해양위원장으로서 경기농업 발전과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열심히 일 잘하는 그런 의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남 경기도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 아끼지 않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